반갑습니다. 온나라 부동산 정보의 백 소장입니다. 자, 저는 옆에서 우리 백 소장님을 도와주고 있는 온나라 부동산 호야입니다. 예, 저희 대표님이시고 경력 25년 정도 된 공인중개사세요. 그리고 저는 온나라 부동산을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 백 소장입니다. 예. 2025년 새해 가장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엄청 말이 많죠. 아이고 논란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유튜브 상에서 예. 유튜버 분들이 예. 이 문제를 좀 더 키우는 경향도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부분도 있고 어떤 제도가 처음에 시행이 되면 그렇죠.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최신 정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조심해야 할 점, 요 중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뭐 자료는 농림식품부의 2025년 1월 23일 보도 자료랑 여러 지자체 또 자료하고 저희 인근 지역과 저희 지역인 봉화군, 그 다음에 또 영주시청, 직접 저희가 확인한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예, 그것을 저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설 규모나 영농 의무, 제한 지역 이런 부분은 벌써 아마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네. 요거는 요 내용 그대로 필요하시면은 캡처를 하셔서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 백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오늘의 1번, 2번, 3번이 요 안에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보면 민원인 저희들이죠.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농지가 있는 면사무소 같은 데 가셔서 요 배치하고 평면 요 도를 작성하기 위한 상담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설 건축물 신고하기 전에 담당자를 먼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뭐 재질도 논란스러우니까 재질이니 뭐니 요걸 다 만나보고 거기서 이렇게 배치를 평면도 위에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을 다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신고서를 군청에 해당 군청이나 시청에 접수를 하면 우리 그 농막 같은 경우는 접수하면은 신고하고 접수하면 거의 끝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신청 서류를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여러 부서들이 뭐 15일 내에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부서, 왜냐면 저희가 이게 그 숙식이 걸리는 문제라서 그래서 신청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신고 필증이 만일 좋게 잘 교부가 됐다. 그러면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농지 대장에 또 이용 정보를 변경하거나 등재해야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3번에서 요 부분이 또 있군요. 예, 3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핫 이슈 1번으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핫 이슈 1번. 체류형 쉼터 재질과 규격, 입지 조건, 안전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 요 체류형 쉼터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재질 때문에 많이 막 유튜버에서도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상에서도 떠들고. 그래서 저희도 재질을 물어보려고 컨테이너 외에는 기성품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거. 근데 계약하신 분들도 많고 사두신 분도 많대요. 다 성격도 우리나라 분들은 성격도 참 너무 급하죠. 우리 홀라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격이 급하십니다. 그래서 뭘 벌써 해두신 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외에 재질이 안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영주시청하고 봉화군청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봉화군청에 먼저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분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이제 조용조용히 말씀해 주셨는데 쉼터 재질을 특별히 따지진 않으신답니다. 봉화군은 재질은 따지지 않는다. 신고 규격만 잘 맞춰오시라.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건 땅의 입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입지가 뭐냐? 그러면은 그럼 또 시끄러운 게 도로 부분이거든요. 근데 도로는 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에 있던 농로들 있죠. 그동안 그 간섭적으로 써온 그 자동차 출입되는 통행 도로까지 전부 다 괜찮대요. 연항도로는 다 되는군요. 예. 그러면 도대체 땅의 입지 조건을 뭘 말하느냐? 이
산사태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물이 그죠? 맞습니다. 요즘은 뭐 기후 문제가 많잖아요. 기후가 참 문제예요. 네, 뭐 작년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물이 넘쳐서 막 덮칠 수도 있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그죠?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군요. 또 이제 전라도하고 충청도에 올해 눈 진짜 많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죠. 걱정 많이 됐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이런 기상 이후 문제들도 있고 네. 또 이게 긴급한 상황이 먼저 일어났을 때 대처가 가능한 지역인지 지자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서 해당 면사무소에 땅의 여건, 쉼터를 둘 위치 이런 걸 상담해야 되는데 위치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배치도인데요. 네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체류형 쉼터를 놓으려고 하는 땅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서 앞쪽에 도로가 있는데 주차장이나 체류형 쉼터가 도로에 연접해 있죠. 맞아요. 그 접근성이 편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기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쪽에 우리가 체류형 쉼터를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안쪽에 두고 싶죠, 사실은.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도로에서의 접근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많이 있고요. 떨어지죠, 그죠? 안에 있으면은 이만큼 들어가는 길이 또 농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배치도를 기본 형태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준하게 신청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해당 면사무소, 봉화군청에서는 해당 네. 면사무소 가면 네. 요 입지 배치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렇겠죠. 예. 네. 자, 그럼 요거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영주시청에는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고, 시라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엄청 그렇죠. 상냥하시고 예. 친절하셨어요. 예. 그 건축허가팀에서는 면 단위로 담당자가 또 달랐거든요. 예. 제가 어떤 면이다 그랬더니 그러고 면서 제가 업체에서 기성형으로 만들어진 체류형 쉼터를 계약하려고 한다. 네. 컨테이너 재질이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신고 가능한 건지 어떤지 알려주시겠다고 이왕이면은 네. 시청에 오셔가지고 네. 서로 얼굴 보면서 그럼 쉼터 설치 위치, 신고 조건 이런 것도 다 상담해 주신대요. 만나면 다 해결되네요. 입지라든가 뭐 나머지 부분이 다 해결되잖아요. 어쨌든 한번 도움을 만나보는 게 제일 좋은데.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먼저 각 지자체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재질도 그 호야님 우리 그 기성업체에 가면 어떻게 줘요? 거기는 어쨌든 뭐 견적서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견적서를 가지고 만나면은 뭐 어떤 땅이 있으면 거기에 어디다가 뭐 배치를 하고 이런 조건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적서의 재질이나 규격 이런 게 다 나올 거잖아요. 다 그죠? 나옵니다. 그걸 그거 가지고 그죠? 예. 뭐 해당 면사무소 가서 담당자하고 요 배치하고 입지하고 다 물어보라는 거죠. 이게 또 저 정부에서 재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건축을 하다 보면은 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대비한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거절을 하는 데인데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갖다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숙식을 하게 되면서 그런 정부에서 문제입니다. 저희를 굉장히 안전하게 예. 이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기 위한 것이니까 안전 우리 문제군요.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너무 막 귀찮다 뭐 하려면 빨리 하지 그러지 마시고 내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 조금 더 마음의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예.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 공무원분한테 점심시간 뭐 12시에서 1시 피해서 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막 성질이 급해서 바로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핫이슈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방금까지 쉼터 설치 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핫이슈 2번 기존 농막 합법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백소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막이 쉼터 설치 기준에 맞으면 일단 설치 기준에 맞아야 되는군요. 그럼 아까 말했던 배치, 예, 도로나 땅의 여건 예,
요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 농막은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도로 쪽에 제일 붙여가지고 예. 주차장도 또 옮겨야 만들어야 되는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설치 기준에 맞으면이란 이 부제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맞으면은 예. 그 3년 내에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서 예. 요거 합법화 해줍니다. 전환을 해주겠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게 합법화는 가능한데 그 예.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까다롭고 좀 귀찮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존 농막하고 체령 쉼터 뭐 성격은 다르지만 네.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까 설치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도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농막은 되지만 체령 쉼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배치도를 보시면은 도로에 연접해서 이렇게 붙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농막을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앞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렇죠.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하는 것보다 더 귀찮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개개인의 어떤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은 맞아요. 본인들 어떤 요건에 맞게 예. 뭐 합법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농막을 그대로 쓰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 안 하셔도 되거든요. 농막으로 신고하셔도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1, 2년 상황 좀 봐가면서 이거 3년 안에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1, 2년 기간이 상황 있는데, 봐가면서 그죠?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예. 기존 농막도 지금은 이제 좋아졌어요. 예. 정화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죠. 정화조도 가능하고 데크나 차양막, 예. 주차장 이런 부분을 6평 외에 면적으로 하겠다. 면적 안에서 빠지고 더 할 수 있군요. 그렇죠. 6평은 그렇군요. 그냥 농막이고 나머지를 하면 되니까 예. 평수만 4평 차이 나지 좋은 부분은 다 똑같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기존 농막을 그냥 농막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음. 그 신고 가설 설치물 신고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신고가 아니고 농지 대장에다가 예. 기존 농막도 그렇고 체류형 쉼터도 그렇고 다 등재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게 달라진 부분이군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 예, 부분이군요. 이게 유예기간 3년을 준 이유가 예. 나중에 불법 농막은 처분하겠다고 이게 옛날에 또 문제가 막 그렇게 됐어가지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분히 지켜보면서 예. 나는 기존 농막 그냥 정화조만 있어도 좋다. 예. 그러신 분은 그대로 신고해가지고 등재하시면 되고 그렇죠. 체류형 쉼터로 조금 옮기더라도 나는 체류형 쉼터로 하겠다. 그런 부분은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시면 되고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하디슈 3번에 예. 농지대장 등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디슈 3 농지대장은 무엇이냐? 우리 호야님은 농지원부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농지원부는 너무 잘 알죠.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이가 약간 지긋하시고 예. 농업인도 많고 이러시니까 농지원부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농지원부는 잘 알걸요. 구농지원부 예. 현 농지대장이에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게 예. 2022년 4월 15일부터 예. 농지대장 제도가 개정 시행됐는데요. 아. 가장 큰 게 뭐냐면 예.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을 만들어라. 무조건 해야 되는군요. 의무적으로 네, 만들어. 의무적으로 됐고. 근데 그 의무 지금 모르시는 분 많아요. 이제 근데 이게 체류형 쉼터하고 예. 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하면 예.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돼 있군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원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왜 303평 맞지? 예, 주말 농장 기준에서 예. 303평 이상 되는 거를 농지원부를 만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정부 만들어가지고 농업 경영체 등록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농지대장은 이 면적 제한이 없어졌어요. 모든 농지를 등재하라 했으니까. 평수와 관계없이 네. 한 평이라도 등재를 해야 된다. 한 평은 너무 많이 할까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게 50평이든 100평이든 예, 그렇죠. 모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신청을 해야 되고요. 농지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전에 또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필지별로 한 평이든 우리 호야님 말씀대로 한 평이든 100평이든 필지별로 만들어야 돼요. 기준이 바뀌었군요. 그러면. 네, 완전 옛날에는 개정됐어요. 사람에 따라 다녔는데 예. 지금은 땅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맞아요. 예, 그럼 땅에 따라서 사람을 등록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호야님이 영주에 100평이 있고 예. 봉화에 200평이 있어요. 예. 농지다.
농지인데 신청은 이때까지 농사는 안 지었어요. 그냥 주변인 분들이 그냥 농사 지으시고 요렇게 해도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영주 거도 신청을 하셔야 되고 봉화 거도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지대장을. 예. 가장 달라진 점은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등록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농지대장을 일단 만드신 분이 있고 안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예. 농지대장을 안 만드신 분은 요 체류형 쉼터나 농막 설치하시면서 같이 농지대장 만들면서 요거를 같이 등재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기존 농지대장이 있었던 분, 예. 그죠? 있었던 분은 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예.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농지대장에다가 이 변경 신청을 해서 쉼터를 등재를 해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인정받고 보호받게 그렇게 그렇군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농지대장 등재라는 거는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오히려 재산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해보지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면적이나 재질 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매수인 땅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지대장 하나 좀 보여주세요 하면 그 안에 자료가 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초기니까 이걸 뭐 신청해가지고 만들라니까 귀찮잖아요. 그렇기도 다 하죠. 엄청 귀찮을 것 같은데 신청 방법도 되게 쉬워요. 신청서에 그냥 내가 소유자다 하는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예. 토지 등기부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바로 해주는군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체류형쉼터 등록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에 이 땅을 팔러 갈 거다. 예. 농지원부 딱 돼가지고 가면 설명할 것도 없어요. 맞네요. 내 땅 몇 그거 하나 건이고. 보면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뭐 거기에다가 이제 체령쉼터가 몇 년도에 설치가 그렇죠. 됐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농막이 뭐 몇 년도에 있고 이게 몇 훨씬 평이고. 더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관리나 뭐 매매할 때나 더 수월하겠는데 이게. 이거 국가적에서도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고 저희 쪽에서도 이게 내 재산으로 지금 이제 인정받고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합법화하고 3년 안에 등록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귀찮아도 하는 게 훨씬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또 농업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나중에 농업 그렇죠. 경영체 등록도 하실 수 있고. 경영체 등록은 아마 그게 뭐 300세평 이상 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 조건도 있었지만 우리 예. 100평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100평. 협의체가 등록은 되고 안 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좀 까다로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예, 다음 한번.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논란의 농촌 체류형 쉼터 가장 핫한 문제되는 부분 3가지 콕콕 집어보았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좀 더 궁금하다. 예. 나는 성에 안 차다. 그러면 무섭게 말고 상냥하게 예. 댓글에 달아서 요런 좀 알고 싶다. 요런 부분 좀 더 해달라.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2탄도 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늘 그렇듯이 우리 백소님 옆에서 열심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꾹꾹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힘이 엄청 더 많이 나겠지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